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빅 퀴즈션이 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부닥치게 되는 큰 벽은 빅 퀴즈션은 음수 계산이 됩니다. 빅 퀴즈션 수학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내용들이 수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시하는 빅 퀴즈션들이었는데 6학년이 되면요 분수의 나눗셈을 공부해야 됩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또 차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빅 퀴즈션이 이런 문제예요. 한 사람이 하나의 벽을 페인트 칠을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또 다른 사람은 혼자서 일했을 경우 3시간이 걸린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 벽을 칠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 물론 두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는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바퀴가 달린 좌판에 앉아가지고 아랫부분을 칠하고요. 또 한 사람은 서서 칠하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하면 단순하게 두 사람이 일정한 면적을 칠해 나가는 속도보다는 더 높은 효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수 계산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2시간, 이 사람이 3시간이라면 둘이 합쳤을 때 얼마가 걸리겠느냐. 이것이 빅 퀘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수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두 사람이 일하면 5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당연히. 혼자서 일해도 2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둘이 일하면 2시간보다 짧아야 되겠죠. 그러면 2시간, 3시간의 평균 2.5시간이 걸린다?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반의 반이 걸릴까? 2.5시간의 반. 1.25시간, 1시간과 4분의 1시간이 걸릴까? 오히려 그것이 답에 가깝습니다. 가깝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한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칠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의 2분의 1이네. 또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느린 사람이, 3시간 걸린 사람이 1시간 동안 벽을 칠하면 3분의 1이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빅 퀘스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러면 6분의 5를 칠할 수 있다. 1시간에 6분의 5를 칠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둘이 합쳐서 일을 하게 되면 전체 일 100% 나누기 6분의 5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분수의 나눗셈이 들어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5분의 6시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5분의 6시간은 1과 5분의 1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12분이 걸린다. 1과 4분의 1이 아니라 1과 5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수학이 필요하고 개념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면 초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하게 되는 분수의 사칙 연산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빅 퀴즈션이 또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부닥치게 되는 큰 벽은 빅 퀴즈션은 음수 계산이 됩니다. 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는가? 자, 이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외워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외워서 공부하는 이제 수학이 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5가 되나? 라고 착각을 일으켜요. 개념이 틀리거든요. 곱하기 계산과 더하기 계산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음수 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사꾼의 장부 개념을 도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 계산은 장부 계산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습니까? 동양에서는 한자가 기본으로 돼서 한자로 된 1, 2, 3, 4를 배우고 서양에서는 로마자가 기본이 돼서 로마자로 된 숫자를 공부하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써요. 아라비아 숫자가 왜 갑자기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을까? 그것은 적어도 중세기에 있어서는 아라비아의 수학이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된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하고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숫자의 확장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을 포함시켰다는 얘기예요. 숫자 표기법만 아라비아가 발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는 이미 음수의 개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음수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그것을 연역해가지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왜 양수가 될 수밖에 없냐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이제 학교 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들었나? 듣지 못했어요. 그럼 학원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가?
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해야 답을 맞는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음수 곱하기 음수가 왜 양수가 되어야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숫자의 시스템들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느끼게 해주면 아이들이 재밌다고 해요. 재미있는 수학을 통해서 아이들의 차원을 훨씬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음수 계산이 이제 소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식의 개념을 공부하게 됩니다. 문자 식을 공부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것들이 방정식이에요. 자, 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개다리 닭다리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빅 퀘스천이에요. 이것은 개와 닭이 합쳐서 10마리인데 다리가 34개다. 과연 개와 닭은 몇 마리일까 하는 문제고,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것들은 미지수 2개짜리 방정식을 푼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미지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식을 세우고 식을 풀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제시가 되고 아이들이 두 가지 방식을 다 느껴봐야 돼요. 아, 이렇게 한다면 미지수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고 식을 풀어나가는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확장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곧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미지수 3개짜리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학교의 커리큘럼상으로는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미지수 3개짜리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3개짜리 미지수도 풀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중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 미지수 2개짜리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물론 개수를 좀 복잡하게 하고 가로를 집어넣고 자연수가 아니라 혹은 정수가 아니라 소수점 있는 수들을 사용하고 또 분수를 사용하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건 연산의 차원이고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작은 간단한 숫자를 통해서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훨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아이들이 장착하게 되면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학교에서의 빅 퀘스천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마지막 빅 퀘스천은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전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 속도, 운동량, 혹은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궤적을 예측하고 추적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정도 수학이 되면 이런 것이 왜 필요했는가, 그런 것들로 해서 고전 물리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빅 퀘스천을 넘어서게 되면 중학교 수학이 납득이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하학적인 내용과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과학적인 사고,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이론적인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